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심소를 2시간에 걸쳐서 했죠. 오늘이 6번째 시간이죠. 그럼 6, 7, 8, 9, 10, 5번 남았네요. 오늘은 이제 육식 나머지 부분 할 차례입니다. 172페이지 개성이 나오지요. 여기 나오는 개성들은 유식 삼식성이에요. 유식 삼식성. 옛날에는 요거만 이제 텍스트를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뭐 그렇다는 거 참고 삼아 알고 계시고, 173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능변식인 제6식과 전5식은 대상을 요별함에 제8식, 제7식보다 뛰어나고 선, 악, 무기, 삼성에 통한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언급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요 17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5가지 뜻이란 식은 근에 의지하고 근이 일으키며 근에 따르고 근을 도우며 근과 같다는 말이다. 요거는 의식은 뭐 간단하니까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식을 주로 할 거니까요. 요거는 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오식은 근에 따라서 이름을 짓죠. 뭐 안식, 그죠? 안이 근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경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면 색식, 성식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근에 따라서 이름을 지은 거는 전오식에서는 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름을 근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그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뭐 우선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174페이지 5번째 줄 정도쯤 보면 근을 돕는다 는 말은 근과 식이 함께 작용하여 근으로 하여금 손익이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제6식 무루가 제7식의 유루를 없애고 제7식의 무루를 이룬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제7식을 직접적으로 우리 의식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다스릴 수 없으니까 수행을 통해서 직접 할 때는 의식으로 다스려 가지고 그 의식이 말라식을 조정할 수 있게 다스릴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6식에 무루 번뇌가 없는 그런 마음 내지는 마음 심소가 제7식의 번뇌 유루를 없앤다. 우리가 7식을 직접 핸들링할 수는 없으니까 6식을 통해서 핸들링한다. 그런 이야기죠. 요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그 위에 한 5줄 정도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특정한 근에 의지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한 군데 근을 통하면 다른 뭐 근까지 다 자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귀로 냄새 맡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원래 전오식은 눈은 보는 것만 하는데 이제 수행이 아주 깊어져서 어느 경지에 넘어가면 그런 어떤 근에 한계에 지어진 상황을 넘어서서 근에서 자제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 통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음악을 들으면 특정한 우리가 음색이라고 그러죠. 음색.
특정한 음악의 어떤 음색을 들으면 거기에 연관된 색깔의 느낌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와 보는 거가 통하는 거죠. 이런 걸 통각이라고 그래요. 사람 중에 지구상에 뭐 한 1% 정도인가 이런 통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뇌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하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소리 듣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의 부위에서 같이 처리를 하니까 뭐 예를 들면은 노란색을 보면 거기서 퉁퉁 튀어오르는 어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막 이런 그런 식의 통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행이 어느 경지에 가면 이런 근의 한계를 자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라는 게 뭐냐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보면 식은 대상을 요별하는 것으로 자성을 삼고 곧 다시 그것으로 행상을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이 요별하는 것, 이게 뭔지 나누어서 분별하는 거고 또 그것이 하는 그 작용도 분별해서 이해하는, 요별하는 것이 하는 작용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의식, 이게 컵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 아닌 다른 것은 컵이 아니구나 라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뭔가를 나눌 때만 우리가 그거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별자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의식은 넘어가고, 의식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79페이지 그 밑에 보면 분류표 같은 게 나오잖아요. 요거 뭐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의 문제 그거 정도 이야기하고 의식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은 오구 의식과 불오구 의식이 있다. 오구는 이제 전오식, 다섯오자 전오식하고 같이 뭐 일어나는 게 오구 의식이고, 불오구 의식은 전오식과 무관하게 뭐 일어나는 게 뭐 불오구 의식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구 의식에서 동연은 같은 대상을 반연할 때, 부동연은 다른 대상을 반연할 때. 그러니까 눈은 내가 운전을 하면서 앞차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경우. 여기 이제 전오식하고 제6식하고 따로 노는 거지. 이제 같은 대상을 반연하는 거는 카메라를 보면서 저 카메라가 목통인가? 있나? 진짜인가? 뭐 요거는 이제 같은 대상을 반연하는 거죠. 카메라 그 박스통을 이제 보면서 저거 목통일까? 진짜일까? 이렇게 보는 거는 요거는 이제 동연의식. 불오구의식은 오후는, 그러니까 전오식을 내가 뭐 뭔가를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떠올려서 뭐 생각하는 게 오후의식. 자, 그 다음에 독두의식은 말 그대로 이제 전오식과 무관하게 지가 혼자. 이건 주로 그러면 기억에서 뭔가를 끄집어 오거나 그렇게 하겠죠. 요게 이제 나중에 말라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몽중의식은 꿈속에서 어떤 뭔가 생각을 떠올리는 것. 정중은 선정을 가운데 일어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대상을 인식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독자적으로 뭔가 떠올리는 것.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180페이지는 전 의식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언제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 무상천, 무상정, 멸진정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요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굳이 지금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당장 이런 경험을 할, 이런 체험을 할 기회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관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예요. 뭐 비상비비상처는 어떤 경지고, 뭐 타화자재처는 어떤 그런 거 알면은 지금 당장 내가 수행하는데 뭔 도움이 됩니까?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거.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거보다 제가 이제 그 전반부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의식은 수준과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의식을 이제 거미줄에 비유를 했죠. 의식의 수준은 거미줄이고 내용은 그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이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네, 한 부분만 기억나는구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수행이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리는 능력, 의식이 알아차리는 능력을 폭넓게 깊이 있게 하는 게 또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부수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수준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이다.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생존 본능은 있지만 의식, 제6식인 의식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뭐 이제 식물인간이라든가 이런 오히려 뭐 멸진정, 무상정, 무상천 이런 것보다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위내시경 검사를 한다고 해서 마취를 했어. 그죠? 그러니까 마취를 한 순간부터 깨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기억에는 이게 텀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마취 주사 놓으면 언제 했지 아무나 생각이 없고 그냥 마취 주사 놓고 나니까 이미 다 끝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의식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의식이 사라진 거죠. 약물의 힘으로 이런 거. 그 다음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의식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의 수준이 아주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수준은 비유를 들자면 거미줄에 비유를 들 수 있다. 그래서 거미줄이 튼튼하고 촘촘하고 또 크면 많은 먹잇감들을 잡을 수가 있죠. 아주 작은 먹잇감도 잡을 수 있고 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줄이 튼튼하면 아주 작은 것도 잡을 수 있고 큰 것도 줄이 안 끊어지고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이제 의식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리아식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억은 아리아식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이 같이 작동을 해서 기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대 이제 이런 뇌과학에서 기억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극 기억, 두 번째는 단기 기억, 세 번째는 장기 기억. 자극 기억은 말 그대로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친구가 아니 걔한테 전화해봐 해가지고 걔 전화번호로 내한테 말해줬어. 전화번호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딱딱딱딱 눌러서 이제 전화번호를 메모를 했어. 이런 경우는 자극 기억은 말 그대로 그 순간 예를 들면 한 20초 내외 정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직 넘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머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 기억하는 동시에 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숫자가 매직 넘버 7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요. 동시에 7개. 그래서 전화번호가 7자리가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해요. 요즘은 전화번호가 다 8자리잖아.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하죠. 그게 이제 매직 넘버예요. 그러니까 자극 기억은 동시에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를 한 20초 내로 잠깐 기억하는 게 자극 기억. 요거는 대화할 때 친구 말 들으면서 이야기해주고 이런 게 이제 자극 기억이고, 단기 기억은 그 기억이 한 20분 정도 가는 거예요. 자극 기억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고, 단기 기억은 20분 정도 돼.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머릿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시냅스 우리가 처음에 제가 화면에 보여준 거 있죠. 처음 시작, 그 뇌세포, 뉴런 보여준 거 있죠. 뇌세포와 뇌세포 간에 그 닿는 부위를 이제 시냅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연점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고, 이거를 일시적으로 강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끔. 근데 요게 이제 어떤 인산화라고 해가지고 인산 그런 어떤 화학물질 같은 거를 분비를 해서 일시적으로 한 20분 정도 전기가 잘 흐르게 해요. 20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죠. 요게 이제 단기 기억. 단기 기억은 그거지.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이게 엄청 튼튼해가지고 계속 썰을 푸는 거야. 그거 다 듣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어쨌든 헤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은 다음날 친구하고 한 이야기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한다. 그럼 요거 이제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려면 요거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해마라는 곳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야 돼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A라는 친구가 술을 떡이 되도록 마셨어.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서 보니까 내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술자리를 어떻게 파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는 내 혼자 집에 왔어. 흔히 하는 말로 필름이 끊어진 거죠. 요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 양반이 술 마실 때는 정상적으로 마셨어.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 말은 뭡니까? 단기 기억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거지. 자극 기억, 단기 기억. 근데 다음날 기억을 못 한다는 거는 그 술 마신 그 순간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못 시킨 거죠. 왜? 해마가 알코올에 쩔어가지고 마비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못 시킨 거야. 그런데 집으로 가는 법은 이미 술 먹기 전에 내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찾아서 올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해마가 마비가 됐을 경우는 장기 기억만 사라진 거죠. 그럼 요번에 전날 일을 기억을 못하지. 그런데 이 양반이 초장부터 술을 떡이 되도록 마셔가지고 1차부터 그냥 얘가 인사불성이 돼버린 거야. 친구하고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좀 먹다가 저 구석에서 팍 뻗어가지고 이제 지 혼자 뻗어서 이제 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자극 기억, 단기 기억도 알코올 때문에 작동을 못한 거지.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기억이라는 것은 제8식만 가지고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이 다 작동을 한다. 말라식은 사안에 따라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기억이 작동을 합니다. 의식 부분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말라식이니까. 네. 네. 역시 그렇지 제가 아니고 예. 의식의 부분인데 우리가 수행 과정이나 예. 또 상식적인 어떤 분류 분류를 하다가 예. 의식만 뭐냐면 과연 그 60, 70, 80이 우리 체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구분해서 어디가 있다라고 지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0, 70까지는 그 부위를 딱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80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좀 기억 저장 같은 거고, 그거는 현재로서는 우리 뇌의 전반적인 부분에 좀 퍼져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0은 주로 요 전두엽, 의식은 앞쪽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70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대뇌하고 둘레계통이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전두엽과 둘레계통을 좀 아우르는 부위로 좀 넓게 이렇게 포진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해부학적으로. 물론 이제 막 부위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중요한 건 내가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머릿속에 있다. 네. 그 부분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수행 과정에서 이 우리 마음이 뱃속에 있다는 것은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과연 그 가장 중요시하는 그 참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참나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거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야죠. 참나가 있냐 없냐라고 따지면은 그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유무중도 이 양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있다 없다라는 양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참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참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야 참나에 대한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허공에 비유를 해가지고 또 설명 보여줄 수 있는데 이 허공성이 바로 우리 참나 자리가 아니느냐. 허공에 어떻게 마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수행 과정에서 강조를. 그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전 시간 끝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번뇌에 우리 마음이 이제 물들어 있으면은 그러면 그런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면 깨끗하고 청정한 불성 자리가 나타나는 것이냐, 뭐 그렇게 비슷하게 질문했죠. 아닌가? 네,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이미 깨끗하고 청정한 불성이 있다 라고 전제를 하고, 그런데 번뇌가 이것을 덮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다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미 오염된 거야. 이미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이제 말라식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원래 망상이 많고 배회하고 잡다한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해요. 원래. 왜냐?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요것이 괴롭더라 이거야. 괴로워서 이런 마음을 이런 방식으로 좀 바꾸고 보니까 괴로움이 사라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보니까 이거는 좀 오염되어 있고 물들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열애장이나 불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뭐 번뇌로 덮여 있다. 이런 사고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말라식으로 넘어갑시다. 142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개성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7식입니다. 제 7식. 요게 이제 유식 30성에서 제 5번째 개성입니다. 자, 14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 이 식은 말라라고 이름하는데 의라고 의역하며 사량이라는 뜻이다. 범으로는 만화서인데 말라라고 엄역한다. 제7식을 말라라고 이름한다. 보통 우리는 제7식은 그냥 음차로 많이 해요. 뜻으로 하면 의식이 되는데 이게 제6식 의식하고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제7식은 그냥 음차해서 원래 범어 발음대로 그냥 말라라고 그냥 쓰고, 제6식은 의식, 의역을 해서 의식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말라식이라고 말을 하느냐? 제6식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그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줄, 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문에서 마음은 심, 의, 식 세 가지 글자가 있는데 각각의 뜻이 좀 다르다. 근데 이걸 유식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각각 순서대로 첫 번째 심은 다른 식에 비해 제8식은 적집의 뜻이 뛰어나고, 제7식은 두 번째 의, 제7식은 사량의 뜻이 뛰어나고, 전6식은 전6식 하면 전5식에 뭐까지 추가된 겁니까? 의식까지 추가된 거죠. 앞에 6개니까. 전6식은 요별의 뜻이 뛰어나다. 그래서 마음심자는 적집의 뜻, 즉 제8식에 가깝고, 한문으로 썼을 때 그 의자는 제7식, 사량이라는 뜻이 강하니까 요거는 제7식에 가깝고, 그 다음에 식은, 한문의 식은 요별한다는 뜻이 강하니까 요거는 제6식에 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7식을 의자를 써서 의식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6식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제7식은 말라식 이렇게 쓴다. 여기서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우리가 뭐 한문으로 쓸 일은 별로 없으니까. 또 실제 이렇게 한문으로 구분해가지고 7식, 6식, 7식, 8식을 구분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거를 경전에서 이거를 쓸 때는 심자로, 마음 심자로 쓸 때는 어떤 그 마음을 어떤 실체화, 뭔가 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부파불교에서 뭐 존재 지속심, 뭐 이런 표현 쓸 때 존재를 지속시키는 뭔가가 있다. 그런 표현 쓸 때. 그 다음에 의는 의도의 뜻, 행위, 주체의 어떤 의도가 강하게 들어갈 때는 의자를 많이 쓰고, 식은 말 그대로 마음의 고유한 특성인 안다라는 작용을 표현할 때는 식자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경전에서는 그런 의미로 많이 나눠요. 요거는 유식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1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그냥 쉽게 제7식은 사량을 특집으로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사량은 헤아린다는 뜻이다. 제7식은
제8식을 끊임없이 자세하게 헤아리기 때문에 사량식이라고 한다. 자, 요거가 아주 짧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 느낌이 옵니까? 나는 안 와요. 그럼 이런 거는 하나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고 들어가야 돼. 그 이야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헤아린다는 문제에서 145페이지 밑에 그 표가 있잖아요. 왜 제7식은 항상 헤아린다, 뭐 끊임없이 헤아리는 게 제7식이냐? 그 이유를 이 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8식은 항상 헤아리기는 하는데 자세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그죠? 제7식은 항상 헤아리면서도 자세하게 헤아리고, 제6식은 항상 헤아리지는 못하는데 자세하게 헤아리고. 왜? 우리 아까 했죠. 깊은 잠에 들었을 때나 아니면 뭐 마취가 됐을 때거나 식물인간이 됐다거나 이럴 때는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니까 의식은 항상 헤아리지 못하는 거지. 제5식은 항상 헤아리지도 못하고 자세하게 헤아리지도 못한다. 왜? 눈을 감으면 안식은 작동을 못하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리고 안식 자체는 눈이 이거 책이다라고 눈이 의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헤아리지도 못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헤아린다는 것이 말라식만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다 헤아리는 작용을 하는데 말라식은 항상 자세하게 헤아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근데 헤아린다는 게 도대체 뭔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중요한 건 그거죠. 그 헤아리는 게 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만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46페이지 제7식과 제8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146페이지 보면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제8식에 의지하여 일어난 제7식은 제8식을 대상으로 삼아 헤아린다. 이에 개송에서 그것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그것을 반연한다라고 하였다. 여기 개송에서 어느 부분인가 하면 142페이지 개송 있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의피 전 연피 의피 그것에 의지하여 전 여기서 전은 유식에서 전은 전식이라는 말이죠. 상분이 된다는 말이죠. 전식 그것에 의지하여 전식하고 연피 그것을 인연 짓는다 뭐 반연한다 그런 말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그거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7식은 제8식에서 7식이 생기고 또 제8식을 대상으로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제7식과 제8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머릿속에 그림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좀 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죠. 일단은 뭐 요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게 147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마찬가지로 제7식은 끊임없이 제8식의 견분을 헤아려 자네야라고 집착한다. 그러니까 제7식은 제8식의 견분이 내다라고 제7식이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7식은 제8식 이놈이 바로 나구나 라고 제7식이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요 말 자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리 봐도 느낌이 안 옵니다. 이걸 일상성에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 다음은 아래아시 갈 때 나옵니다. 뭐 현행훈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 그러니까 이런 그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아래아식에 저장이 되고 아래아식에 저장이 된 것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또 변해. 왜냐하면 우리 신경회로는 전기의 활성화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도 끊임없이 변하니까 종자도 끊임없이 변하고 그러다가 인연이 맞으면 얘가 다시 튀어나와서 뭐 내가 어떤 기억을 상기한다거나 내가 뭔가를 볼 때 개입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7식은 번뇌와 함께한다. 요게 이제 7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7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7식은 항상 번뇌와 함께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번뇌라고 하는 근본 번뇌, 아치, 아견, 아만, 아엔. 여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 동안 계속 보고 했던 요 표에서 보면 요거 잘못해서 요 지는 제7식이 아닌데 요거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치, 아견, 아만, 아에로만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요 탐진치, 만이로 하려고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아치는 어리석음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무명을 말하는 거고 아치 네 가지 근본 번뇌와 항상 함께한다. 뭐가? 말라시기. 첫 번째가 아치 이거는 무명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아견은 여기 내가 있다는 생각. 아만은 아만 요거고 아에는 탐. 그러니까 진 빼고 치, 만, 아견 요 네 가지를 또 여기 이제 말라식 이야기할 때는 아를 앞에 항상 넣어요. 왜냐하면 말라식은 그 내가 있다는 그 생각이 말라식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치, 아견, 아만, 아에로 표현을 해. 뭐를? 탐, 치, 만, 아견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를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잘못한 거죠. 요거는 지워야 됩니다. 대신 여기에 만이 제7식에서 작용한다는 걸 여기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48페이지 그 개성에서 그 이야기가 네 가지 번뇌와 항상 함께하니 개성 처음 시작이 그렇게 나오지요.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150페이지 전체 10가지 번뇌 중에서 왜 이 네 가지만 말라식과 함께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150페이지에 나옵니다. 요거는 나도 요번에 처음 봤어. 첫 번째가 제7식은 항상 아견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견은 생길 수 없다. 그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아견을 통해 판단하여 그 단락 좀 내려가서 보면 제7식은 제8식을 당연히 아라고 여기는데 어찌 주저하여 머뭇거리겠는가. 그래서 만의 중에서 의도 제7식에는 없다. 그 다음에 진이 왜 없는가.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진이 왜 없는가. 제7식은 제8식을 항상 탐착하기 때문에 나라고 탐착 애착이죠. 그러니까 진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왜 말라식이 이 네 가지 아치, 아견, 아만, 아에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탐, 치,
악연 이 네 가지 번뇌와 함께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라지는 단계 이야기는 여기는 이제 단멸과 조복이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어느 단계에서 사라지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153페이지에 보면 5번째 줄 그런데 아라한의 지위에서는 염오의 그러니까 제7식의 종자와 현행이 모두 영원히 단멸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7식은 제8식에 대해 나라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제8식은 아레야라는 이름을 버리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5줄 정도 내려가면 이에 종자마저 끊어져 영원히 사라진 경우를 단멸이라고 하고 현행하지는 않지만 종자가 끊어지지 않은 경우를 조복이라고 한다. 단멸은 완전히 종자까지 사라진 거고 조복은 종자는 잠복해 있는데 이것이 인연을 만나서 현행하는 행위나 뭐 그런 걸로 드러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종자 아리아식에서 하겠지만은 종자를 우리가 종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 어떤 뭐 딱딱한 뭐 씨앗 이런 걸로 상상을 하는데 종자의 가장 유사한 이미지는 에너지. 어떤 기운, 뭐 굳이 말을 하자면 어떤 기운. 그걸 이제 유식에서는 습기라는 표현을 써요. 습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습기, 종자. 그 종자라고 하면 뭔가 고체고 딱딱하고 습기는 뭔가 좀 흐물흐물하고 좀 이렇게 수증기 같은 느낌을 상상하는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거? 에너지,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상상을 하고 보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뇌장, 소지장 요 이야기만 하고 일단 요 책에 나온 전통적인 그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말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번뇌장과 소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번뇌장은 154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장에는 크게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구분된다. 찾았습니까? 번뇌장은 실아라고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번뇌를 말한다. 이것은 모두 유정의 심을 어지럽게 괴롭혀 능히 열반을 장애하여 번뇌장이라고 이름한다. 줄이면은 번뇌장은 실제 내가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열반을 장애하는 번뇌, 이게 번뇌장이다 그런 말이고, 소지장은 실법이라고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번뇌를 말한다. 이것은 알아야 할 대상, 전도 없는 성품을 덮어서 보리를, 깨달음을 장애하여 소지장이다 라고 이름한다. 소지장은 이게 말하자면 법이 실제로 있다 라고 생각해서 깨달음을 방해하는 번뇌다. 표현을 바꾸면 번뇌장은 아공을 깨치지 못한 거고 소지장은 법공을 깨치지 못한 거고 그거죠. 그래서 아공을 깨치지 못했으니까 내가 실제로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라는 어떤 그 놈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영혼이 되었던 그 뭔가가 계속 윤회를 해가지고 해탈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게 이제 해탈이 그거잖아요. 윤회의 사슬을 완전히 끊는 거. 그래서 여기서 번뇌장을 이야기할 때는 열반을 이야기하고 소지장을 이야기할 때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번뇌장을 내가 아공을 깨치지 못하면 내라는 놈이 계속 윤회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윤회한다 이거야. 그게 뭡니까? 해탈하지 못하는 거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열반의 세계로 가지 못하는 거지.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열반 이고 등락, 열반을 못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공을 깨치지 못하면 해탈하지 못하는 거고, 법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깨닫는다는 게 뭐냐?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지혜잖아요. 그죠? 깨닫는다는 것은 지혜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게 실제로 이 실제 세계에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그런 생각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지장은 깨달음을 장애하는 번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반, 깨달음, 아공, 법공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면 어렵죠. 아까 한 이야기가 156페이지에 나옵니다. 종자, 습기 같은 이야기다. 하나의 에너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우리가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에너지는 실체가 없어요. 에너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전기 에너지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그 전기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작동하는 뭐 어떤 테레비, 핸드폰을 보는 거지 전기 에너지 그 자체를 보는 건 아니거든. 전기 에너지 그 자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요. 에너지 그 자체는 실체가 없어. 그건 그냥 하나의 힘이에요, 그냥. 실체가 없는데 세상을 움직이죠. 보면. 그런 어떤 기운, 그런 식으로 뭐 습기, 종자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계속 해봅시다. 말라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먼저 정의, 말라식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분별심과 사량심이다. 여기 이제 정의에 보면 크게 분별심과 사량심으로 말라식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분별식은 축적된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분별하는 게 아니고 축적된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현재의 인식 대상을 그 자체, 즉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것이 분별심이다.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자아의 집착, 내 견해, 내 가치관, 내 뭐 습관, 취향 이런 것들로 왜곡시킨다는, 그죠?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모저모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 이것이 말라식이다. 아레아식하고 말라식은 심층식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이제 나오기로는 말라식과 아레아식은 스스로 독립되어 나타나지 않고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마음이다. 말라식만 따로 등장한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뭐라는 걸 아는 게 뭡니까?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구나 알려면은 무조건 의식이 작동을 해야 돼. 근데 의식 없이 말라식만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말라식이나 아레아식은 의식의 배후에 내지는 의식 밑에 의식 뒤에 의식에 붙어서 숨어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심층식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말라식의 큰 특징은 자를 대변하는 그런 거다. 자의 내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의 내다. 그래서 말라식은 인식 대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만든다 이거지 말라식이. 그래서 네 가지 근본 번뇌 아치, 아견, 아만, 아애의 근본 번뇌를 일으킨다. 왜? 말라식이라는 놈이 자로 똘똘 뭉쳐 있는 게 말라식이니까. 내지는 나에 대한 집착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게 말라식이니까 이 말라식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거나 뭔가를 생각할 때 보면 이런 네 가지 번뇌가 생긴다. 말라식이 없다면 이런 네 가지 번뇌가 안 생기겠죠. 말라식은 자의 뇌인데 이것의 근거는 기본 모두 신경망이다. 여기부터는 현대 뇌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장에 이야기했지만 전통적인 유식의 논리와 유식의 언어로 유식을 이해하려고 보면 사실은 아레아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유식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말라식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말라식이거든, 사실은. 근데 말라식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말라식에 대해서 좀 현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정의에서 말라식은 크게 사량하는 마음이고 분별하는 마음이다. 그럼 사량하는 마음이 뭐냐? 그 부분. 지금부터 이제 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 시간에 계속 사량 헤아린다 말을 했잖아요. 그게 말라식이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건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이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대략 10초에 한 번 그냥 생각을 해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가 잡생각을 하려고 잡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떠오르잖아, 그냥. 요겁니다, 요거. 요게 사량심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사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외부 대상을 인식하지 않을 때, 언제? 예를 들면은 좀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쉬고 있다. 눈을 감고 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요럴 때. 그러니까 내 외부의 인식 대상을, 외부 대상을 인식하지 않을 때, 자는 건 아닌데, 앉아서 편하게 쉬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요럴 때 우리가 뭘 하냐? 요럴 때, 그러면 머리도 아무 생각을 안 하느냐? 요때 우리는 항상 망상에 빠진다, 이거지. 요게 사량심이다, 이겁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헤아리는 마음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특별히 외부 대상을 인식하지 않을 때, 깨어 있으나 휴식하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서 그냥 지 혼자서 아무 생각이나 떠오르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냥 망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자, 내레티브
에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때 요 망상 피는 거를 표현을 좀 멋있게 하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망상을 주로 피는 게 어떤 거냐?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다 나의 과거고 나의 미래잖아. 남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망상을 피우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의도적으로 내가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나도 모르게 튀어오르는 망상은 그런 게 아니죠. 나의 과거에 후회하고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거 여기 나오죠. 나의 과거, 나의 미래에 대한 공상, 망상.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이런 생각들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런 게 사량심이다. 왜 이런 우리의 머리는 이렇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쉬고 싶은데 왜 내 머리는 이렇게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으냐? 근본적인 이유는 진화의 결과다.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시인이야. 얼마 전에 남쪽으로 어디를 가니까 거기에 맛있는 과일들이 많았어. 얼마 전에는 북쪽에 어떤 계곡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곰들이 살아. 그래서 죽을 뻔했어. 근데 A라는 사람은 그 순간 끝이야, 그냥. 거기에 과일이 많아서 그때 그걸 보고 더 이상 그 생각을 안 했어. 근데 B라는 사람은 갔다 와가지고, 동굴에 쉬고 있으면서, 아까 같은 그 계곡 어떻게 가면 나오는 그 계곡에 무슨 과일이 정말 맛이 좋았어. 또 먹고 싶어. 막 생각을 계속 하고 또 하면 기억이 더 잘 되겠죠. 그때 내가 그 북쪽에 어디 갔는데 곰이 나왔어. 다시는 거기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을 돌아와서도 계속 하면은 그 생각이 기억이 오래 가겠죠. 그렇게 안 한 사람보다. 이런 잡생각이 많은 것은 결국은 진화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이거는 이게 가설이죠, 가설. 이거는 뭐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기억을 회상해서 그걸 더 공고하게 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는 망상을 잘 피우는 유전자가 살아남았을 확률이 높다 이거지. 근데 요거는 원시 시대에는 이게 도움이 됐는데 현대 사회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다 과거에 대한 후회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다 이게 번뇌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불행한 마음을 만드는 장치다. 그래서 계속 망상을 피우면 피울수록 말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모드 신경망이 더 강화가 된다. 더 오염된 정도가 더 강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왜 우리는 틈만 나면 망상, 공상, 잡념에 빠지는가? 그렇게 해야 원시 시대에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으니까. 그 진화의 결과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수행하려고 앉아있는데 나는 너무 잡생각이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앉으면 그냥 화두가 들려요. 처음 하는데도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잡생각이 많은 게 정상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초에 한 번씩 잡생각이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근데 나는 잡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좀 말하기 못하지만 아까 말했죠. 의식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거물망이 시원찮은 거예요. 거물망이 시원찮아 가지고 엄청 큰 벌레가 와서 붙어야 감지를 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행하려고 앉으면 그냥 1분도 안 돼서 그냥 온갖 생각들이 머리로 돌아서 나는 수행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공부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라식의 특징은 분별심, 분별식 같은 말이죠. 이다. 사량심은 외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작용을 하지 않을 때 사량심이 작동하는 망상, 잡념이 안에서 막 생기고 그게 사량심이고, 분별심은 내가 특별히 어떤 외부 대상을 인식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판별해서 나만의 경험, 나만의 기준,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취향, 나만의 스타일, 이런 것들로 분별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해서 어리석음, 착각, 교만, 애착 등을 일으킨다. 이 말이 뭡니까? 4번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치, 교만, 아만, 애착, 아애, 착각은 악연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결국은 그래서 4번뇌를 일으킨다. 그런 말이죠. 나와 관련되지 않은 인식 대상은 4번뇌로 분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라식이 뭔지를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에 나무가 있구나. 그냥 길을 가다가 나무를 봤어.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로 안 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데 그냥 보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죠. 그냥 나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것도 본인이 거의 못 느낄 때도 많죠. 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나무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내가 심은 나무예요. 여기에 내가 심은 나무가 있구나. 그러면 그 내가 심은 나무를 볼 때 내 마음이 아까 길을 지나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도 본 나무를 볼 때의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여기서 이제 좀 의식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애가 좀 시들시들한 것 같네. 이거 좀 애가 좀 마른 것 같아. 쟤는 왜 빨리빨리 안 자라지? 꽃이 필 때가 됐는데, 내가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진 이런 마음들이 막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우리가 말로 이러는 게 아니죠. 그냥 내 안에 그런 느낌이 들죠. 내가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그게 굳이 말하자면 이제 말라식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옵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돼요. 심층식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말라식하고 아레아식은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나무를 힐끗 보고 저기 나무 이렇게 힐끗 지나갈 때 하고, 내가 심은 나무를 볼 때 느끼는 그 느낌, 요것은 내가 심은 나무를 볼 때마다 의식적으로 저거는 내가 심은 나무야. 요즘은 잘 자라지 않는구나. 내가 물을 안 줘서 그런가.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요렇게 내가 항상 볼 때마다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안 그렇죠. 그냥 그 어떤 굳이 말로 하라고 하면 그런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어떤 느낌이 내 안에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애착 같은 그런 느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심층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리얼한 표현을 하자면 생판 관련 없는 남의 자식을 그냥 볼 때 하고 바로 옆에 내 새끼를 볼 때하고의 그 느낌의 차이, 이제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요게 말라식의 느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라식이 사량심이고 분별심인데 이것이 다른 마음, 그러니까 의식, 다른 마음은 이제 의식하고 뭐 아래아식이 대표적이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심층의식이 드러날 때, 아래아식에 있는 종자가 현행할 때, 그럴 때 저장된 아래아식을 현재의 의식으로 드러나게 하고 생각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이거 이제 사량심이죠. 망상. 특별한 외부 대상과 연관관계 없이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지, 생각들이. 그게 망상이잖아요. 여기 어떤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망상을 피우는 게 아니니까 막 그냥 배회하는 거지. 이게 이제 배회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칠식이 그렇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칠식이 아래아식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툭툭 튀어나오게 만든다는 거지. 왜? 아까 말했지. 그래야 내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생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나는 살고 싶어 하는 생각을 안 하죠. 나는 살고 싶어라는 것이 나에 대한 애착이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그 밑에 이제 그래서 아래아식과 의식 사이의 매개 역할을 말라식이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는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거의 못 느낍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 느끼냐 하면 제가 이제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걸 느껴요. 진짜로. 제가 심근경색 당하고 한 3주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 있을 때는 뭐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자다 깨다 한 거 말고는 뭐 기억이 안 나. 자다가 손님 오면 잠깐 앉아서 뭐 이야기 듣다가 또 가고 나면 또 자고,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니까 나는 그냥 하여튼 그때는 그 기억밖에 없어요. 자다가 깨다가. 근데 이제 퇴원해가지고 절에 있을 때 한 보름 정도,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토끼가 풀을 뜯는 토끼의 모습. 이 이제 어떠냐면 그렇잖아요. 토끼가 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만 집중해서 안 뜯죠. 풀 좀 뜯다가 또 주변 한번 살펴보고 또 뜯다가 불안불안하게 그렇게만 뜯잖아요. 토끼가 초원에서 풀을 먹을 때 넓은 초원에서 토끼가 풀을 뜯는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끊임없이 좀 몇 입 먹다가 또 주변 확인하고 몇 입 먹다가 주변 확인하고 막 그래. 왜 그렇게 합니까? 잡아먹힐까봐 그러는 거지. 풀은 먹어야 되겠고 풀만 먹다 보면 또 누가 내를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또 불안하니까 또 봤다가 또 풀을 먹고 싶으니까 또 풀 계속 이러는 거야. 그때 내가 한 보름 정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때는. 근데 물론 한 보름 지나니까 나도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인드로 잘 돌아가지를 못하죠. 그때 내가 느꼈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살고 싶다는 생각, 죽음에 대한 불안이 일상적으로 깔려 있구나. 24시간 모든 행동에 내 눈으로 직접 다 느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사량심이고 외부 대상을 인식할 때는 이제 그거잖아요. 분별하는 뭐 일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라시게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나에 대한 애착, 집착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대상을 주관적으로 보게 하고 그래서 종자가 왜곡된 종자. 좀 유식의 표현을 쓰면은 오염된 종자가 쌓인다. 이 오염된 종자를 또 다시 말라시기 끌어내가지고
현재 의식에 첨가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시 오염되고 변화된 의식을 종자로서 아래아식에 말라식에 심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가 현행하자마자 현행된 것은 또 바로 종자로 들어가고 이것이 또 인연이 되면 또 나오고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 과정에서 말라식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주관적으로 내 기호대로 나만의 세상으로 본다는 거죠. 똑같은 길을 가도 어떤 사람 눈에는 이쁜 여자만 눈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 눈에는 뭐 멋있는 차들만 눈에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말라식과 다른 식과의 관계를 정리하자면은 나의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 내 기억 속에 내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이 된다 이거야. 그럼 이런 기억들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억들이 계속 연결 10년 전에 내 기억, 1년 전의 기억 이런 기억들이 계속 마치 위에 이제 추가되듯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나의 이야기가 현재 일어나는 인식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분별심을 일으키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식 대상에 개입을 할 때 나는 나에 대한 기억들이 10년 전부터 기억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게 일관성 있게 쭉 이어져 오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무슨 스토리가 돼가지고 이것이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서 어떤 나만의 어떤 판단의 패턴, 기호, 취향, 가치관,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기존의 나의 스토리에 계속 이야기들이 쌓여서 나만의 그 두꺼운 자서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놈이 예를 들면 뉴스를 볼 때 윤석열이 나오면은 나만의 그런 정치적인 견해가 거기에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 윤석열이 볼 때마다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성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쳐다만 봐도 그냥 한숨부터 나오고 예를 들면 이거는 내 어떤 그 하나의 기호나 가치관이나 견해나 취향까지 다 만들어져서 인식하는데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라식은 사량심이고 분별식이고 이 말라식이 다른 아레아식이나 의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말라식은 자라는 놈이 살고 있는 동네가 말라식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봅시다. 먼저 이거를 이제 그 서사적인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에 대한 기억이 계속 추가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계속 이게 완전히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옛날 것도 그대로 있고 그냥 쌓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오래된 거는 사라져. 망각이 돼.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국민학교 세대일 것 같은데 국민학교 6년 동안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때의 기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는데 떠오르는 게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얘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흔적만 남아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나의 서사시를 만드는 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나는 왠지 사과가 싫어. 너 왜 사과 싫어하는데? 몰라, 그냥 싫어, 나는 그냥. 그러면 이게 그럼 이제 무슨 체면 여기 상담 심리 상담에서
옛날 뭐 4살, 3살 때로 돌아가니까 뭐 사과를 먹고 뭐 체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어쩌네 그래서 내가 사과를 싫어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사과를 안 싫어해. 뭐 예를 들면 이런 스토리가 왜 나오냐? 그러한 기억들이 완전히 망각은 되는데 흔적은 아주 미미하게 무의식 속에 남아가지고 나의 그 거대한 단 이 세상 한 권밖에 없는 나만의 자서전을 만드는 어딘가의 베이스를 만든다는 거지, 그게. 이제 망각, 한편으로는 망각을 대고, 고약이, 여기 나오지? 나오네.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서 성향을 결정하는 밑그림이 된다. 왜 그럼 이게 과거 오래된 거는 망각이 되느냐? 신경세포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기억은 신경세포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 네트워크에 저장이 된단 말이죠. 신경회로지, 그게. 거기에 저장된 회로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됐다가, 이렇게 연결됐다가. 이렇게 자아의 내용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것이 나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져.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나의 이야기는 일관되게 연속적으로 흘러가.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느낀다는 거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진짜 뭐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기억을 통째로 외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서 그거를 다른 컴퓨터에다가 넣으면 그 컴퓨터는 자기 스스로를 중현이라는 사람으로, 중현이라는 자아로 느끼죠. 당연히. 왜? 이런 논리로 따지면은 결국은 기억이 쌓여서 나만의 유일한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사람들이 확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컴퓨터도 로봇도 충분히 자아를 가질 수 있다. 80년대에 불교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로봇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해서 안 해.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요 이야기를 좀 피부로 느끼려면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각기동대라는 영화를 보시면 자아 형성에서 기억이 차지하는 위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사적인 자아가 나라는 정체성을 만든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서사적인 자아라는 게 뭐냐? 뭐 다른 게 아니다. 그거는 깨어 있으나 외부 세계에 집중하지 않고 배회할 때 일단 이놈은 가장 강하게 작동한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했죠. 사량심 같은 경우는 깨어 있으나 외부의 특정한 대상을 인지하지 않을 때 사량심,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이나 막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이제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나의 자서전을 그러니까 평생을 걸쳐서 수천 번을 본 자서전을 또 보는 거야.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연결하는 신경망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앞에 이야기할 기본 모드 신경망이고 요것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활성화된다. 아까 그 나무 비유로 들면 저거는 내가 심은 나무야 할 때 그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 작동할 때 그거는 기본 모드 신경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과거나 미래로의 여행, 마음 이론, 마음 자체를 내가 관찰하는 이런 메타인지 이런 거 할 때 서사적인 자아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강해진다.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냥 망상, 공상, 백일몽. 백일몽이 영어로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데이드림이잖아요. 잠자는 게 아닌데 혼자서 온갖 망상을 다 떨고 있는 거지 이제 마치 꿈꾸는 것처럼 자기 성찰. 상대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은 역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같이 포함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중요한 겁니다. 주술적인 사고, 나의 인간관계, 사회적 위상. 여기 주술적인 사고가 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요런 게 서사적인 자를 구성하는 거다. 요런 거를 자서전적 과제라고 뇌과학에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나의 자서전은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 없이 쓸데없이 그냥 온갖 망상을 피울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지? 물론 나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자아의 내는 첫 번째가 이제 서사적인 자, 내레티브 자가 있고 두 번째가 개체화된 자가, 인바디드 자가, 육체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이 세상과 나는 별개야. 그 말이죠. 세상을 지도처럼 위도, 경도, 좌표를 나누고 나는 여기에 있어. 라고 나의 좌표를 딱 찍는 거지. 그 순간 나는 이 세상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나는 여기에 광주시 동구 정심사길 170실 정심사 정묵당 첫 번째 방. 딱 거기는 내만 있잖아요. 그게 나의 좌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embodied, 육체화된 자, 개체화된 자. 이거는 나와 내 밖의 세계를 분리해가지고 나를 이 세계와 분리된 개체로 인식을 한다 이거야. 이 세계 속에서 나의 좌표를 딱 찍는다는 거지. 이 말은 이 세계와 나를 분리한다. 나는 독립된 개체야. 그래서 서사적인 자아와 개체화된 자아가 합쳐지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차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아를 관장하는 게 기본 모드 신경망이다. 언제 주로 작동하느냐?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작동한다. 영어로 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가 뭡니까?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옵션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디폴트로. 그러니까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기본 모드 신경망이 작동하는데 이놈이 자아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지. 외부 과제를 수행할 때는 활성 정도가 낮아진다. 비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낮아진다. 탈활성화된다. 이거는 뭐 우리는 잘 몰라도 됩니다. 탈활성화와 비활성화가 뭐 어떻게 다른 게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요 이제 그러면은 과연 진짜로 자 내라고 하는 이 아주 철옹성 같은 이 생각이 진짜 기본 모드 신경망에 있는가를 어떻게 그럼 확인을 했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자면은 그러면 요거는 그럼 내라는 그런 생각이 사라졌을 때 기본 모드 신경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의 활성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기본 모드 신경망과 자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아의 해리라는 말이 이제 디솔루션. 이게 나오지. 물이 설탕에 녹아서 사라지듯이 그냥 형태가 사라져버리는 거를 해리라고 그래. 자아가,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각설탕이 물속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자아의 해리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될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게 자아의 해리다. 이제 따지고 보면 불교의 깨달음도 무아를 이제 뭐 체험하고 뭐 깨달음이 그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연관성이 많습니다. 마치 물에 설탕이 녹아서 사라지듯 의식에서 자신의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자아의 해리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아가 사라지고, 자아가 사라지니까 자아와 외부 세계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겠죠. 자아가 사라지니까 같은 이야기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들은 어디서 씁니까?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불교에서. 자아와 외부 세계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어진다. 이게 다 뭡니까? 자아가 사라진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어지죠.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른 표현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언제 생기느냐? 과학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급성정신병, 간질. 간질이 올 때 이런 자아의 해리가 생긴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적 경험,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 다음에 환각제 복용. 여기서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환각제 복용은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약을 한번 먹어보자. 진짜로 변하나? 여기 실험을 한 거야, 사람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뭐 이제 우리 뇌에 해마곁 피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위가 대뇌 심피질의 광범위한 범위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해마로 전달하는 길목인데 이 친구가 작동을 제대로 못한대. 그러면은 자아가 교란되는 현상이 생기더라. 다시 말하면 주변 환경의 정보가 자아의 뇌로 전달이 안 되더라. 언제? 환각제를 복용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실제로 환각제를 투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뭐 후유증이 없는 걸로 했겠죠. 여기는 뭐 실로사이펀, 뭐 LSD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등 쪽, 가쪽, 전두엽 이런 부위와 해마의 활성도가 현저히 감소되더라. 이거는 주변 환경의 인지를 떨어뜨리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기본 모드 신경망의 활성화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기본 모드 신경망의 기능이 떨어지더라. 라고 실험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실험을 해보니까 자아와 기본 모드 신경망은 깊은 관련성이 있더라. 라는 걸 실험으로 확인을 한 거죠. 실험으로.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 모드 신경망의 작동보다 이게 이제 뇌를 기능적으로 보면 거대 신경망이 7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인지신경망이라고, 인지탐지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놈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띠 기능, 알아차림 기능, 뭐 요런 거를 하는 거랍니다. 그것이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사실은 수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알아차림을 잘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이제 염이 돼야 그 다음에 고요한 상태가 되고, 고요한 상태가 돼야 알아차림이 생기니까. 이 해를 키운다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인지탐지망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본 모드 신경망의 역량을 좀 축소시키는 거지.
굳이 말하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깨달은 건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놈이 자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실험으로 검증이 되었다. 근데 기본 모드 신경망이 자 에고를 담당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더라. 첫 번째가 뇌기능 전체를 통제하는 최고위 신경망, 지휘자 같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기본 모드 신경망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적합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뇌를 관리하고 지휘한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기본 모드 신경망이 작동을 해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인지 탐지망에서 뭔가를 탐지를 해서 뭐가 휙 지나간 것 같아. 그러면은 기본 모드 신경망은 다른 데다 보초를 다 세워놓기 때문에 뭔가 휙 지나간 것 같으면 야 저게 뭔지 빨리 알아봐 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인식하는 역할하는 놈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뭐 중앙관리망 이런 애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게 지휘자 역할이 그거잖아요. 지금 연주를 하는데 자 이제 피아노가 들어올 타임이면 피아노 딱 신어놓으면 피아노가 이제 치고 자 지금은 현악 파트가 소리할 차례면 딱 현악 파트가 들어오고 요거 이제 지휘자가 전체를 조율을 하잖아요. 상황에 맞게 그런 역할을 기본 모드 신경망이 한다. 그래서 내적 욕구뿐만 아니라 외부 자극을 감시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관리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모드 신경망이죠. 디폴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속 이야기한 거죠. 자서전적 과제를 수행한다. 그래서 이 자서전적 과제를 수행할 때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때입니까? 망상 피울 때죠. 외부의 특별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을 때 망상을 피울 때도 망상만 피우면 우리가 혼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잡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밖에서 누가 부르면 정신 차리고 나가보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때에도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밖에서 뭔 일이 생기는가를 감시하는 보초가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초가 안 서고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도 모르죠. 잘 때도 보면 막 시끄러우면 깨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자서전적 과제를 수행할 때도 항상 외부 대상에 대한 보초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누가? 기본 모드 신경망. 망상을 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바깥으로 보초를 다 세워놓는다.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거는 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죠. 이런 걸 의식적으로 하면 사람이 돌아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외부 대상을 인지할 때는 그 아까 말했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내 생각, 내 견해, 가치관, 취향을 첨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기본 모드 신경망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왜 그러면 기본 모드 신경망이 자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느냐. 왜 우리는 거의 많은 영역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개입을 시키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 수행도 나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이 아무데나 개입하지 마라. 그거를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 하는 게 이제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요 지점을 잘 보면 기본 모드 신경망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올바른 사회성의 유지, 뭐,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오케스트라가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가 있다. 우울증 환자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자기 생각만, 자기 내면의 생각에만 빠져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나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내면의 생각에 계속 빠져 있으니까 그 내면의 뭐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붙잡혀 있으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다라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대응해야 될 때 대응을 못하는 거죠. 뭐 강박 장애 같은 경우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 계속 하루에도 손을 막 수십 분씩 뭐 씻고 막 그러는 것도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강박적으로 하나의 행동만 계속 하는 거는 기본모드 신경망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아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의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아가 필요하냐? 문제는 어쨌든 생명체는 그 식물이든 동물이든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존재를 해요. 외부와 소통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까 환각제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아해리가 생기는 이유가 환각제를 먹으면 주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뇌의 이런 부위가 역할이 감소가 되면서 외부 주요 환경의 정보가 내부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해서 외부 정보와 내부의 어떤 내면의 뭐 기억이나 내 견해, 자아, 이것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환각제가 이것에서 소통을 막는 거지. 소통을 한다는 말은 전제가 필요하죠. A와 B가 소통을 한다. 그러면 먼저 A와 B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A와 B가 없이 소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A와 B가 강화되면 또 소통도 더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면 A와 B가 또 더 강화되고 이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소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존재를 하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아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외부와 내면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내면의 자아가 형성이 되어야. 그러지 않으면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아는 항상 주위 환경과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존재한다. 소통을 하면서 내라는 놈이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한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통은 합치려고 하는데 소통을 하면서 우리는 별개구나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말이죠. 소통의 또 다른 이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아가 없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외부와 소통을 제대로 못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아의 성립은 뭐 굳이 말하자면은 진화의 과정에서 그거는 부산물로서 따라오는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이 인식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환각제를 복용해 가지고 인지작용이 현저히 낮아지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아 정체성도 확 떨어진다는 말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LSD를 맞으면은 위아드 월드 막 이래서 나는 깨달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약 기운이 있을 때는. 그리고 실제로 저기 남미 쪽이나 인도 쪽이나 그런 데서 요기들 수행하는 사람들이 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 제사 같은 거 지내고 할 때. 그래서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 신과의 합의라는 말이 뭐예요?
자의 정체성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니까 나와 신이 하나가 된 거야. 그럼 그때 이제 신과 하나 된 어떤 희열, 쾌감, 엑스터시를 막 느끼는 거지 이제. 약 기운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 외부 환경과 자아의 소통이 나의 세계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틀이고, 자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고, 나의 자아의식을 만드는 틀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아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면은 필수 불가결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인간의 그 신경망 중에는 이제 사회행동망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행동망. 이건 뭐냐면, 무리를 짓고, 소속감을 느끼고, 친구와 우정을 쌓고, 그 다음에 서로 싸우고, 자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성적인 행동을 하고, 단순한 거 말고, 그냥, 자, 누워, 끝. 이거 말고, 서로 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그냥, 오만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꼬시고, 이런 것들, 이런 사회적인 행동, 상대방의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모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런 것들, 이런 사회적인 행동을 관장하는 신경망이 우리 대뇌 피질에 주로 있는 게 아니고, 둘레계통이라고 해서 대뇌 피질보다 진화가 덜 된, 더 감정에 가까운 영역의 우리의 사회적인 행동을 관장하는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에 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외로워하느냐? 외롭다는 것은 무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무리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행동을 관장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감정에 가까운 영역에서 조절을 해요. 그럼 이런 사회적인 행동을 내가 제대로 하려면 이것도 전제가 필요하죠. 자아라는 확실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이 무리 속에서 잘 어울려야 돼. 얘는 내 자식이니까 잘 지켜야 돼. 나는 어떻게든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이런 사회적인 행동을 하려면은 자아가 또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행동은 의식적인 부분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식으로 컨트롤하기 힘든 영역이다. 그만큼 의식의 이면, 의식에 숨어 있는 부분이 더 강하다.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젊은 친구들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사회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만큼 자아의 뿌리가 깊고 그렇다. 어쨌든 기본 모드 신경망이 자아를 주로 관장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기본 모드 신경망은 우리 뇌를 전반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지휘자 같은 애인데 왜 이 애가 자아를 총괄하느냐? 그만큼 우리의 이 뇌는 외부 환경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자기 역할인데 외부 환경과 소통하자면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자아라는 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 모드 신경망, 유식에서 말하는 말라식은 자아를 중요한 게 자기가 챙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라식까지 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서 그 말라식 뒤에 이제 증명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레아식으로 들어갑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페이지가,
6페이지 제3장 제3장 아리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